지금 이 목소리가 들린다면 당신은 이미 올바른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눈을 감아도 좋습니다.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듣고 있으니까요. 오늘 밤 우리는 아주 조용한 여행을 시작합니다.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지금 이 자리에 편안하게 머물러 주십시오. 오늘 밤 우리와 함께할 인물이 있습니다. 데니스 웨이틀리. 그는 미국 올림픽팀의 심리 컨설턴트였고 The Psychology of Winning의 저자입니다. 화려한 무대에 서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선수들의 마음속 가장 조용한 곳을 들여다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수십 년간 연구한 단 하나의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같은 조건에서도 끝내 무너지지 않는가? 웨이틀리가 발견한 답은 놀랍도록 단순했습니다. 성공을 막는 것은 능력의 부족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기 이미지, 즉 자신에 대해 마음속에 새겨진 청사진이었습니다. 이 청사진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이 얼마나 벌 수 있는지, 어떤 관계를 허용하는지,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는지를 조용히 그러나 강력하게 결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우리가 함께 바라볼 것은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상한선입니다. 웨이틀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이미지가 바뀌지 않으면 어떤 성공도 오래 머물지 않는다고.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몇 년 안에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는 이유, 다이어트에 성공했지만 다시 예전 체중으로 돌아오는 이유, 그것은 의지의 실패가 아닙니다. 내면의 청사진이 그 성공을 낯선 것으로 인식하고 익숙한 자리로 조용히 되돌려 놓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당신은 두 가지를 가지고 잠들게 될 것입니다. 하나는 자신 안에 어떤 상한선이 그어져 있는지를 인식하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 선을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다시 그리는 방법입니다. 거창한 변화가 아닙니다. 잠드는 이 순간, 잠재의식이 가장 열려있는 바로 지금, 새로운 청사진의 첫 선을 긋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지금 천천히 숨을 들이쉬어 보십시오. 코로 들이쉬고 입으로 조용히 내보냅니다. 어깨에 힘을 내려놓으세요. 턱의 긴장도 풀어줍니다. 몸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끼십시오. 그 무게는 오늘 하루의 피로가 내려앉는 감각입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데니스 웨이틀리의 이야기 속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아주 천천히, 아주 조용하게. 당신 안에는 이미 하나의 청사진이 있습니다. 당신이 의식하든 하지 않든 그것은 오늘도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웨이틀리는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청사진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인지 먼저 바라보는 용기라고. 오늘 밤 우리는 그 용기의 첫걸음을 함께 내딛습니다. 당신이 스스로에 대해 믿는 것이 당신이 될 수 있는 것의 한계를 만든다. 데니스 웨이틀리.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눈꺼풀이 조금씩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그 고요함 속으로 천천히 들어오세요. 오늘 밤 우리는 데니스 웨이틀리가 평생을 걸쳐 탐구한 하나의 질문 앞에 섭니다. 나는 나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믿고 있는가? 그 믿음이 바로 오늘의 주제, 자기 이미지입니다. 웨이틀리는 자기 이미지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스스로 믿는 정신적 청사진. 청사진이라는 단어를 잠시 음미해 보세요. 건물을 짓기 전 건축가는 먼저 설계도를 그립니다. 그 도면 안에 건물의 높이, 구조, 한계가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현장의 인부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설계도에 없는 층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웨이틀리는 말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우리의 행동, 습관, 선택은 모두 이 보이지 않는 설계도 위에서 움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미지를 자존감이나 자신감과 같은 것으로 혼동합니다. 하지만 이 셋은 서로 다른 층에 있습니다. 자신감은 지면 위의 잎사귀입니다. 특정 상황에서 잘할 수 있다는 느낌이죠. 자존감은 줄기입니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감각입니다. 그런데 자기 이미지는 그보다 훨씬 깊은 곳,
땅속 뿌리에 해당합니다. 의식이 닿지 않는 무의식의 층에 새겨진 설계도입니다. 자신감은 하루에도 몇 번씩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이미지는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개념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 청사진은 태어날 때부터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살아오면서 수없이 들은 말, 반복된 경험, 주변의 반응이 한 획 한 획 그것을 조각해왔습니다. 어린 시절 선생님에게 들은 한마디, 부모님의 표정, 처음 도전했다가 실패한 그 순간, 우리는 그것들을 기억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무의식은 모두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들이 모여 지금 당신이 스스로를 어떤 사람으로 보는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도 그 깊은 층에 조용히 닿고 있습니다. 웨이틀리의 비유는 단순하지만 강렬합니다. 건물은 설계도를 넘어설 수 없다. 10층짜리 설계도로 지어진 건물에 11층을 올리려 하면 구조 자체가 버티지 못합니다. 사람도 같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내면의 설계도가 나는 그 정도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 그 기회를 밀어냅니다. 의식적으로 원하는 것과 무의식의 청사진이 충돌할 때 거의 언제나 청사진이 이깁니다. 이것이 의지력만으로 변화가 어려운 진짜 이유입니다. 당신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 그것은 단순한 자기 설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의식이 지금까지 그려온 청사진을 소리내어 읽는 것입니다. 웨이틀리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자신의 모습대로 행동한다고. 자기 이미지는 정체성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정체성은 행동의 언어입니다. 새로운 행동을 만들고 싶다면 그 행동을 낳는 정체성, 즉 청사진부터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밤 그 첫 번째 질문 앞에 조용히 서 있어 보세요. 데니스 웨이틀리는 말했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보이지 않는 선이 하나 있다고. 그 선은 당신의 통장 잔고 위에, 당신의 체중 눈금 위에, 당신의 관계 깊이 위에 조용히 그어져 있습니다. 당신이 그 선을 넘으려 할 때마다 내면 어딘가에서 아주 조용한 힘이 당신을 다시 아래로 잡아당깁니다. 그 힘의 이름이 바로 자기 이미지입니다. 복권 당첨자들을 추적한 연구가 있습니다. 수억 원을 손에 쥔 사람들이 5년 혹은 7년 뒤 어떻게 되었는지를 살펴본 연구입니다. 결과는 놀라울 만큼 일관됩니다. 대부분의 당첨자들은 당첨 이전의 재정 상태로 되돌아갔습니다. 돈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내면의 청사진이 현실을 다시 설계한 것입니다. 웨이틀리는 이것을 원점획이라고 불렀습니다. 외부 환경이 아무리 극적으로 바뀌어도 자기 이미지가 바뀌지 않으면 삶은 반드시 익숙한 수준으로 돌아옵니다. 다이어트 후 요요 현상도 같은 원리입니다. 식단을 바꾸고 운동을 시작하고 몸무게가 줄어듭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몸은 다시 원래의 숫자로 돌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지력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웨이틀리는 다르게 보았습니다. 문제는 의지가 아니라 그 사람이 자신을 어떤 몸을 가진 사람으로 인식하느냐에 있습니다. 내면에 나는 원래 이런 체형이야 라는 이미지가 고정되어 있는 한 몸은 그 이미지를 향해 끊임없이 되돌아갑니다. 자기 이미지는 몸의 습관보다 훨씬 깊은 곳에서 작동합니다. 웨이틀리는 이 메커니즘을 서머스탯에 비유했습니다. 실내 온도를 22도로 맞춰두면 기온이 올라가도 냉각기가 작동하고 내려가도 난방기가 켜집니다. 항상 22도로 돌아옵니다. 자기 이미지가 바로 그 서모스탯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월 300만 원을 버는 사람으로 설정해 두었다면 어느 달 갑자기 500만 원이 들어와도 무의식은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소비를 늘리거나 기회를 흘려보내거나 스스로 실수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자기 파괴가 아닙니다.
내면의 온도계가 익숙한 온도를 유지하려는 자동 반응입니다. 낡은 건물의 외벽에 새 페인트를 칠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깨끗해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균열은 다시 드러납니다. 내부 구조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직장을 바꾸고 도시를 옮기고 파트너를 바꾸어도 같은 패턴이 반복된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당신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내면의 청사진이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웨이틀리는 말합니다. 현실은 자기 이미지의 반영이라고. 청사진을 바꾸지 않으면 어떤 외부 변화도 결국 원래의 설계도대로 재편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스스로에게 건넨 말들, 거울 앞에서 스친 생각들, 그리고 잠들기 직전 마지막으로 떠올린 자신의 모습, 그 모든 것이 내면의 청사진 위에 조용히 새겨집니다. 웨이틀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자신에 대해 품고 있는 이미지가 당신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의 한계를 결정한다고. 상한선은 밖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안에 있었습니다. 1980년 겨울, 레이크 플래시드. 경기장 밖 아직 아무도 없는 새벽 복도에서 한 선수가 눈을 감고 앉아 있었습니다. 몸은 완전히 멈춰 있었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이미 경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이빙 플랫폼 위에 서는 감각, 발끝에 닿는 차가운 공기, 수면을 가르는 순간의 긴장감까지, 그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었습니다. 데니스 웨이틀리가 설계한 훈련이었습니다. 웨이틀리는 1980년 미국 올림픽위원회 스포츠의학협의회의 초대 심리학위원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다이빙, 사격, 스키, 피겨스케이팅, 종목은 달랐지만 그가 모든 선수에게 공통으로 부여한 과제는 하나였습니다. 매일 아침 완전히 이완된 상태에서 자신의 완벽한 수행 장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머릿속으로 재현할 것. 실수 없이, 망설임 없이, 마치 이미 그 경기를 수백 번 치른 사람처럼. 이것이 그가 설계한 심상화 프로토콜의 핵심이었습니다. 왜 이 훈련이 효과가 있는 걸까요? 그 답은 뇌의 작동 방식에 있습니다. 뇌는 생생하게 상상된 경험과 실제로 몸이 수행한 경험을 신경학적으로 구별하지 못합니다. 다이빙 선수가 눈을 감고 입수 장면을 선명하게 떠올릴 때 운동피질의 신경회로는 실제로 뛰어내릴 때와 거의 동일하게 활성화됩니다. 뇌 영상 연구들은 이것을 반복적으로 확인해 왔습니다. 상상이 충분히 생생하면 뇌는 그것을 이미 일어난 일로 처리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심상화가 단순한 기분 전환이 아닌 이유입니다. 타격 종목 선수들에게 이 원리는 특히 강력하게 작용했습니다. 방아쇠를 당기는 그 0.1초의 순간, 손떨림 하나가 결과를 바꿉니다. 웨이틀리는 선수들에게 매일 이완 상태에서 그 순간을 정확하게 재현하도록 했습니다. 호흡을 가다듬는 감각, 조준선이 정렬되는 시야, 방아쇠에 닿는 손가락의 압력까지 반복된 심상화는 신경회로의 새로운 경로를 만들어냅니다. 실제 경기에서 몸이 그 경로를 따라 움직이도록. 이것은 자기 이미지를 새로 각인하는 신경학적 훈련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눈을 감고 있다면 잠드는 직전의 그 경기에서 잠재의식은 여전히 깨어듣고 있습니다. 웨이틀리의 선수들이 새벽 복도에서 했던 것처럼 당신도 오늘 밤 그 상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이완된 몸,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행동하는 자신의 장면을 천천히 선명하게 떠올려 보세요. 시각만이 아닙니다. 그 순간의 냄새, 소리, 피부로 느끼는 감각까지 뇌는 그 신호를 실제 경험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웨이틀리는 말했습니다. 심상화는 미래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지금 이 순간 뇌에 살게 하는 것이라고. 올림픽 선수들의 비밀은 더 많이 뛰거나 더 오래 버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경기장에 서기 전
이미 수백 번 그 경기를 완벽하게 치른 사람의 신경회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 그것이 진짜 비밀이었습니다. 당신이 마음속에서 생생하게 볼 수 있는 것은 당신이 손에 쥘 수 있는 것이다. 데니스 웨이틀리. 웨이틀리는 말했습니다. 올림픽 선수들에게 가르친 그 훈련법은 특별한 장비도 특별한 장소도 필요하지 않다고. 필요한 건 단 하나.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몸과 마음이 충분히 조용해지는 것. 그것이 모든 재프로그래밍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이완입니다. 편안한 자세로 눕거나 기대세요. 그리고 478 호흡을 시작합니다. 코로 4초 동안 조용히 들이쉬고 7초 동안 숨을 멈추고 입으로 8초 동안 천천히 내쉽니다. 이 리듬은 신경계를 즉각적으로 이완 상태로 전환시킵니다. 뇌파가 낮아지고 몸의 긴장이 풀리고 잠재의식의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 호흡을 3번만 반복해도 당신의 내면은 이미 다른 상태에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 이제 장면을 설정합니다. 단 언젠가의 나가 아닙니다. 이미 그 사람이 된 나를 1인칭 시점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자신감 있는 발표자가 되고 싶다면 무대 위에서 마이크를 잡고 있는 내 손을 느끼고 청중의 눈빛이 나를 향해 집중되는 것을 바라보고 내 목소리가 공간을 채우는 것을 듣습니다. 3인칭 관찰이 아닙니다. 내가 그 장면 안에 있어야 합니다. 웨이틀리는 이것을 내면의 리허설이라 불렀습니다. 뇌는 실제 경험과 생생한 상상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감각의 층을 쌓는 것입니다. 시각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웨이틀리의 지침은 명확했습니다. 시각, 청각, 촉각, 그리고 감정. 이 4가지를 동시에 깨워야 합니다. 그 장면에서 무엇이 보이는지,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손끝에 닿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가슴 안에서 어떤 감정이 일어나는지. 감각이 많아질수록 뇌는 그 장면을 실제 기억으로 저장하려 합니다. 청사진은 말로 그려지지 않습니다. 감각으로 새겨집니다. 왜 지금 이 시간이어야 할까요? 잠들기 직전,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그 순간. 뇌과학자들은 이 상태를 수면 진입 단계라 부릅니다. 이때 잠재의식은 평소보다 훨씬 더 열려 있습니다. 비판적 사고가 느슨해지고 이미지와 감각이 훨씬 깊이 각인됩니다. 웨이틀리가 올림픽 선수들에게 훈련 전날 밤 시각화를 반드시 실행하도록 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새 그 장면을 반복합니다. 웨이틀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이미지는 반복된 감각 경험의 총합이라고. 당신이 오늘 밤 잠들기 전 1분 동안 생생하게 느낀 그 장면은 내일 아침 당신의 뇌에 어제의 기억처럼 남아있을 것입니다. 한 번의 선명한 감각이 10번의 막연한 다짐보다 깊이 새겨집니다. 청사진은 의지로 바뀌지 않습니다. 반복된 감각의 흔적으로 서서히 다시 그려집니다. 데니스 웨이틀리는 조용히 남겼습니다. 잠재의식은 당신이 잠든 후에도 일을 멈추지 않는다. 오늘 밤 당신이 심은 장면이 내일의 당신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나는 바뀔 것이다. 아침마다 거울 앞에 서서 나는 자신 있다. 나는 성공할 것이다. 라고 되뇌입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몇 주가 지나도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 이유를 데니스 웨이틀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표면에서 일어나는 긍정과 잠재의식 깊은 곳에 새겨진 각인은 전혀 다른 층위에 존재한다고. 웨이틀리는 wish와 belief를 명확하게 구분했습니다. 소망은 의식의 표면에 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그러나 자기 이미지는 소망의 층이 아니라 믿음의 층에 새겨져 있습니다. 믿음은 증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것이 사실이라고 신경계가 받아들인 상태입니다. 긍정적 생각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이 믿음의 층까지 내려가지 못하면 자기 이미지는 단 한 줄도 수정되지 않습니다.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듣는 것은 당신의 말이 아니라 당신이 진짜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확언, 즉 affirmation을 반복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풍요롭다. 나는 건강하다를 100번 쓴다고 해서 잠재의식이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잠재의식은 논리가 아니라 감각과 감정의 언어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실리지 않은 확언은 잠재의식의 문 앞에서 그냥 돌아오는 편지와 같습니다. 수신자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수신자가 열어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 문을 여는 열쇠는 단어가 아니라 그 단어에 붙어있는 살아있는 감각입니다. 웨이틀리가 말한 올바른 접근은 세 가지 요소가 반드시 함께해야 합니다. 첫째, 이완입니다. 몸과 마음이 긴장을 내려놓을 때 잠재의식으로 향하는 통로가 열립니다. 둘째, 감각적 생생함입니다. 장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 냄새를 맡고 소리를 듣고 피부로 느끼는 것입니다. 셋째, 반복입니다. 한 번의 강렬한 경험이 아니라 매일 밤 조용히 쌓이는 층위입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빠지면 청사진은 교체되지 않습니다. 긍정적 생각은 이 세 가지 중 어느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의식의 표면에서 일어나는 움직임일 뿐입니다. 호수를 떠올려 보세요. 긍정적 생각은 수면 위에 돌을 던지는 것입니다. 파문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파문은 곧 사라지고 수면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자기 이미지는 수면 아래 깊은 곳에 가라앉아 있는 무게입니다. 그것을 바꾸려면 수면 위에서 돌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직접 물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완이 당신을 물속으로 데려가고 생생한 감각이 그 깊은 곳에 새로운 무게를 내려놓습니다. 데니스 웨이틀리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믿는 것이 당신이 되는 것이다. 소망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한 가지만 시도해 보세요. 확언을 말하지 마세요. 대신 몸의 긴장을 천천히 내려놓고 당신이 이미 그 모습이 된 장면 하나를 눈 뒤에서 천천히 펼쳐보세요.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그 순간의 온도와 감촉, 그리고 가슴 안에서 올라오는 조용한 확신까지 함께 느껴보세요. 말이 필요 없습니다. 감각이 전부입니다. 잠재의식은 지금 이 순간에도 깨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느끼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밤 우리는 데니스 웨이틀리가 평생에 걸쳐 전한 하나의 진실 앞에 다시 섰습니다. 자기 이미지는 단순한 자신감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얼마나 벌고, 얼마나 사랑받고, 얼마나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를 조용히 결정하는 내면의 청사진입니다. 건물은 청사진을 넘어서 지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밤 그 청사진을 다시 그리는 시간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오늘 보이지 않는 상한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어느 지점에서 멈추게 되는 그 힘, 그것은 의지의 부족이 아닙니다. 능력의 한계도 아닙니다. 내면에 새겨진 청사진이 여기까지라고 속삭이기 때문입니다. 올림픽 선수들이 몸이 아닌 마음속 경기장에서 먼저 금메달을 따는 연습을 한 것도 바로 이 이유입니다. 그들은 상한선을 먼저 머릿속에서 허물었습니다. 그 순간 몸이 따라왔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직전에 딱 하나만 해보십시오. 먼저 478 호흡입니다. 코로 4초 들이쉬고 7초 멈추고 입으로 8초 내쉽니다. 단 한 사이클이면 충분합니다. 이 호흡은 잠재의식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뇌파가 알파 상태로 내려앉는 그 순간 당신의 내면은 가장 깊은 곳까지 열립니다. 새로운 청사진을 새기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 바로 지금, 잠들기 직전입니다. 억지로 잠을 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숨을 따라가십시오. 호흡이 끝나면 단 30초입니다. 눈을 감은 채로 이미 이루어진 나의 장면을 하나만 떠올리십시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원하는 일이 이루어진 아침, 당신이 어떤 표정으로 일어나는지,
그 공간의 온도가 어떤지, 옆에 누가 있는지, 어떤 냄새가 나는지, 시각뿐 아니라 몸 전체로 그 장면을 느끼십시오. 잠재의식은 현실과 생생한 상상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그 장면을 충분히 느끼는 순간, 뇌는 그것을 이미 경험한 사실로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청사진이 조용히 다시 그려지는 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당신이 눈을 감고 이 목소리를 따라오는 동안 내면 깊은 곳에서는 새로운 패턴이 조용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데니스 웨이틀리는 말했습니다. 승자는 특별한 재능을 타고난 사람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이미지를 먼저 바꾼 사람이라고. 오늘 밤 당신이 잠들기 직전에 심은 그 장면 하나가 내일 아침 당신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조금씩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청사진은 한 번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첫 번째 선이 그어졌습니다. 이 강연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매주 이곳에서 잠들기 전 당신의 잠재의식에 조용히 새로운 씨앗을 심는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 강연에서는 또 다른 인물의 이야기로 찾아옵니다. 오늘 밤도 편안히 쉬십시오. 당신의 청사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새로 그려지고 있습니다.